여러분, 원달러가 지금 1,400원대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원달러가 2,000원이 된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질 타이밍입니다. 요즘 기름값은 떨어지지 않고 수입 과일, 커피값은 계속 오르죠. 지금 베네수엘라 화폐 붕괴 현상과 거의 똑같이 가고 있다. 투자 좀 해보신 분들 사이에서 이렇게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평생을 한국에서 살아왔는데 지금 당장 이민을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집 팔고 차 팔아 해외 자산을 사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두 번의 경제 위기 속에서 과연 한국 자산은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제대로 되짚어보고 이제 내 자산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하죠. IMF 때를 회고하는 기사입니다. 1997년 10월부터 1998년 11월까지 13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는 18% 빠졌고 그 시기 내수 경기도 최악이었기에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더 버티다가 결국 아파트를 사지 못했고 그 후 시기를 놓친 걸 후회했다라는 사례입니다. IMF 시기 환율이 1995원까지 간 것 아시죠? 한국이 망하기 직전 국가가 달러 보조를 받아야 할 시기조차 서울 아파트 가격은 반값이 되지 않았습니다. 환율 2,000원이 되면 한국 부동산 반토막 날까요? 아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장난 하냐고요?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시면서 제 영상 봐주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경제위기가 오면 모두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이 경고를 주는 일은 남들은 괜찮은데 나만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018년 기사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1997년도 아파트 가격을 보면 강남, 비강남 할 것 없이 국민평균 가격이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자산 양극화가 시작되었고 속도는 더 붙고 있습니다. 이런 양극화로 가는 현상은 대한민국 판을 뒤집어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 이 이야기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해왔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고 양극화는 더 심각해지고 있죠. 솔직히 우리 이야기 해봅시다. 원달러 2,000원이 가는 것을 100% 예측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영상을 보는 우리가 예측한다고 막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양극화로 가는 상황에서는 여러분과 저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2002년의 기사입니다. 1997년 대치동 음마 아파트를 팔고 공기 좋은 일산으로 왔다. 하지만 일산집은 시간이 지나 3천만 원 올랐지만 대치동 음마 아파트는 2배 가까이 올라서 소가이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24년도 뉴스도 똑같습니다. 같은 국민 평형인데 강남 비강남 아파트값 차익만 8.4억이다. 25년도 뉴스도 똑같습니다. 수도권 지방 아파트 가격 격차 17년 만에 최대. 그리고 고환율이 왔을 때 내 자산을 지켜주는 걸 넘어 여러분의 자산을 불려주는 곳은 지금까지 답은 서울 중심이었습니다. 불안, 분노, 체념의 분위기가 깊어질 때일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은 더 빠르게 실내 자산으로 몰립니다. 지금 강력한 아파트 규제로 인해서 더욱 서울 중심 아파트로 진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에 절망하기보다 할 수 있는 것 중 최고를 향해 가셔야죠. 이미 진짜 부자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부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얘기할 예정이니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만 보셔도 됩니다. 자, 그것은 바로 상업용 부동산으로 눈을 돌렸고 이미 움직였다는 겁니다. 25년 9월 KB에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 진단 및 전망에 대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약은 이렇습니다. 우량 자산에 대한 투자 쏠림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며 시장 양극화 심화,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인 서울 주요 지역과 오피스의 투자 집중, 2분기 상업용 부동산 거래 총액에서 수도권, 서울 도심 및 강남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실거래 자료 공개 이후 최고치를 기록, 금리 인하와 투자 심리 회복으로 서울 오피스 매매 시장은 빠르게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강남 공실 지역, 침체라고 알고 있던 것과 다르지 않나요? 저는 중개사로서 26년이 기대가 될 정도입니다. 특히나 강남 빌딩은 임대 수익보다 자본을 지키는 자본 보정성이 핵심입니다. 이건 경매 사이트를 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공실 혈대가 넘치는 곳은 어김없이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면 물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 공실지역, 꼬마빌딩 망했다고 하는데 강남 꼬마빌딩 경매 물건은 왜 사이트에 많이 없을까요? 경제 상황이 힘들어져도 결국 우량한 임차인으로 구성된 서울 주요 지역의 흔들림은 적을 것이고 공실라도 기업, 학군, 상권의 수요가 다시 채워줍니다. 환율이 2,000원이 되면 서울 주요 지역은 가격이 폭락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잠시 멈출 뿐입니다. 그냥 거래가 절벽될 뿐이죠.
이건 잘 버티는 시장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지금도 서울 아파트 규제하니 강남 아파트는 폭락이 아닌 거래 절벽이 된 상황을 보면 느끼실 겁니다. 물론 강남 이외에도 강남만큼 자본력이 탄탄한 서울 중심지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조금 더 강남에 집중해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로 급등하고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급등세 주요 원인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협상 지연으로 인해 불확실성 확대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내려오지 않네요. 저는 경제기가 올 것에 한 표를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이 와도 국가도 친척도 내 자신과 내 자산을 지켜주지 않잖아요. 이미 부자들은 움직이고 있으며 지금은 언제 살까보다 무엇을 살까가 중요합니다. 환율이 오르고 시장이 흔들릴 때 대부분 단순히 금매, 즉 자산 가격만을 봅니다. 하지만 진짜 자산가는 구조를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한국의 부는 여전히 신뢰의 축을 중심으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여전히 테헤란로에 본사를 두고 글로벌 자본은 여전히 강남 오피스를 찾습니다. 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고 제발 정확한 입지를 보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도 서울의 어떤 중심지가 지속 가능한가, 그 중에서도 어떤 건물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서울 중심지 분명 도전 가능합니다. 물건도 안 보셨고 대출도 알아보지 않으셨잖아요. 함께 하실 분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